안녕하세요. 닥터 GPT입니다. 오늘은 챗GPT를 이용한 의학 연구, 그 중에서도 챗GPT를 이용한 생존 분석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편으로 나눠서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오늘 파트 1은 쉽게 하는 방법, 챗GPT를 이용해서 10초 만에 그리는 케플란 마이어 서바이벌 커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플란 마이어 생존 분석에서 케플란과 마이어 보면 이거 사람 이름일 것 같죠. 그래서 찾아봤더니 에드워드 엘 케플란이라는 분이 있고 폴 메이어라는 분이 있고, 그래서 케플란 마이어 두 분이 같이 만든 게 케플란 마이어 서바이벌 어널라이시스입니다. 이분이 1920년생이고 24년생이어서 이분이 형이에요. 그래서 케플란 마이어가 된 거고, 또 찾다 보니까 이제 콕스, 이분도 사람 이름이더라고요. 콕스 리그레션 할 때 콕스는 이렇게 생기신 분이고, 다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이분들의 업적으로 우리가 의학 연구를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플란 마이어가 뭐냐 보면 이게 1958년도에 정립이 된 분석 기법이고, 이 의학 연구에서 특히 이제 환자들의 생존 하고 시간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10년을 팔로업을 했는데 그 중에 50%가 사망했다. 근데 이게 10년 동안 사망한 건지 아니면 초기 1년에 다 사망한 건지,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 데이터를 활용하는 분석 기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환자의 사망이나 질병의 재발 같은 거를 분석할 때 이 사건의 시간에 또 초점을 맞춰서 하게 되고, 어떤 특정 시점에 생존할 확률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urvival probability 혹은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각 그 시점에 따라서 생존 확률을 계산해서 그걸 함수로 구축을 하고 비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를테면 100명이 있었는데 10명이 사망하면 10% 사망이지만, 또 시간이 가면 그 다음에 있는 모수가 달라지는 거죠. 앞에 10분이 돌아가셨으니까 90명만 남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분석해서 함수로 처리하는 거고, 그게 바로 이 중도 절단이라는 거죠. 환자가 중간에 팔로우 로스가 되거나 이러면 그 수는 또 빼야 되니까요. 그거를 다 고려해서 이런 생존 확률 추정치라는 거를 제공하는 것이 케플란 마이어 서바이벌 어널라이시스가 되겠습니다. 의학 논문에서 거의 키 피겨로 쓰이는 것이 바로 이 케플란 마이어 서바이벌 커브일 거고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이거는 NEJM에 실린 어떤 온콜로지 논문입니다. 헤파토셀룰라 카시노마에서 아테졸리주맙과 베바시주맙을 비교한 논문이네요. 온콜로지는 주로 이제 서바이벌을 중요하게 분석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처음 이제 시작할 때는 100%다 살아계시고,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점점 소라페닙군이 더 많이 사망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p-밸류를 보니까 0.01 이하가 나와서 유의하게 차이가 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아테졸리주맙이 소라페닙보다 더 이피커시가 좋은 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온콜로지에서는 주로 이렇게 우하향하는 그래프로 표시를 하고, 카디올로지에서는 주로 서바이벌보다는 이벤트의 발생을 주로 심근경색이라든지 아니면 리바스큘라리제이션이라든지 이런 이벤트의 발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처음 시작이 이제 이벤트 제로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갈수록 이벤트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같은 내용인데 이거를 상하를 반전시킨 거죠. 이런 경우에는 지금 빨간색 그래프가 이벤트가 다른 군보다 더 많이 생기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중요한 피겨니까 우리는 그래프를 이렇게 보다가 이게 두 군이 차이가 많이 나고 이 한쪽 군이 뚝뚝뚝 떨어져서 p-밸류가 잘 나오면 오케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슬픈 그림입니다. 이런 책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숨결이 바람될 때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이 사람이 쓴 겁니다. 이 사람은 신경외과 의사였고 폴 칼라니티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폐암이었나 암에 걸려서 36살에 사망한 그런 의사가 나중에 이제 죽기 전에 썼던 책이고, 본인이 결국은 다 완성을 못해서 이 사람의 부인이 완성해서 출간된 책이고, 되게
느끼는 바가 많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저 카플란 마이어 곡선에 어디쯤 와 있는 걸까?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이 환자들이 이제 사망한 거죠. 누군가의 사랑하는 가족이 이제 사망하면 한 칸씩 한 칸씩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 가족들의 눈물이죠. 이렇게 내려오는 게.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런 연구를 통해서 더 좋은 치료법을 개발해서 이 그래프가 더 안 내려가고 위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이런 걸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 그래프는 굉장히 슬픈 그래프입니다. 어쨌든 뭐 쓸데없는 얘기였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10초 만에 카플란 마이어 커브를 그릴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0초보다는 좀 더 걸립니다. 10초는 이제 어그로를 끌기 위한 제목이고 그래서 메디스탯 여시고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만든 GPT 하시고 데이터를 업로드를 해봅니다. 업로드를 하고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는데 프롬프트 내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프롬프트라고 해봐야 별것도 없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카플란 마이어 서바이벌 커브를 그립니다 라고 하고 이제 독립변수라는 건 우리가 어쨌든 두 군 간의 차이를 볼 거니까 그 군이 뭐가 됐든 저는 이제 당뇨가 있고 없고의 그룹으로 나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벤트의 차이를 본다고 하고 네, 이벤트는 메이스 5년간의 메이스고 그리고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쉽게 하는 방법하고 어렵게 하는 방법. 쉽게 하는 방법은 챗GPT에는 카플란 마이어를 그릴 수 있는 파이썬에서 그릴 수 있는 라이프라인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얘가 막 코드를 만든 다음에 라이프라인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뭐 코드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좀 복잡한 방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라이프라인스가 안 되니까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라. 이것도 어차피 그냥 통계 패키지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얘는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계산해서 그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T0에서 서바이벌 프로버빌리티가 1이다. 요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앞에서 두 가지를 보여드렸죠. 위에서 우하향하는 그래프 온콜로지에서 주로 쓰는 거는 시간이 제로일 때 서바이벌이 100% 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T0에서 서바이벌 프로버빌리티가 1인 거고 반대로 카디올로지에서 쓰는 이벤트는 T0에서 이벤트가 제로니까 T0에서 이벤트는 제로 이렇게 그리라고 해야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를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입력을 하면 GPT가 이제 그런 변수들이 잘 있는지 어떤 변수를 쓸지 하고 뭐 얘기한 것처럼 이게 없으니까 그리겠다 하고 딱 그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하향하는 그래프를 그려줬죠. 그래서 1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려오고 지금 조금 연한 초록색이 당뇨가 아닌 사람, 진한색이 당뇨가 있는 사람. 그래서 당뇨가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이벤트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고 5년 팔로업 데이터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Y축의 스케일이 0.88까지 뭐 0.86까지 되겠네요. 그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확대돼서 지금 그려져 있고 X축은 250 단위로 끊어놨습니다. 이게 대이기 때문에 사실 250은 아무 의미가 없죠. 365로 하든지 뭐 90으로 하든지 3개월 혹은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그거를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죠. 예,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잘 그리면 이러면 10초도 안 걸리죠 그리는데. 그리고 조금 이제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또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해봅시다 라고 하고 T0일 때 이벤트 제로인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고 이거는 서바이벌 프로버빌리티가 아니라 1 마이너스 서바이벌 프로버빌리티고 이해하기 쉽게 이벤트 레이트이기도 하죠. 스케일을 좀 이렇게 바꿔보고 X축은 365 간격으로 대이기 때문에 이러면 눈금 하나가 1년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건 5년 팔로업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대개는 이제 우리 뭐 안 좋은 군은 좀 빨간색으로 하고 좋은 군은 파란색으로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고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쭉 해보면 바로 나오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보면 스케일을 조금 늘려서 이렇게 위에 여백이 좀 나오게 했고, 당뇨가 있는 군이 빨간색, 없는 군이 파란색, X축은 365 간격으로 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요거를 1, 2, 3, 4, 5 하고 여기 years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금방 손쉽게 카플란-마이어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림은 그렸고 통계량이 필요하죠. p-value가 유의한지 아닌지도 봐야 되는데 저는 요거를 따로 했는데요. 원래는 같이 해도 됩니다. 그 앞에 프롬프트에다가 로그랭크 p-value도 구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요즘 점점 쓰는 사람이 많아져서 연산이 좀 복잡해지면, 시간이 좀 걸리면 중간에 그 런타임이 지났다고 그냥 끊기고 이래서 결국 원하는 거를 못 얻을 때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래프 따로 통계량 따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금방 다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똑같이 이렇게 해놓고 그래프 또 그리면 또 시간 걸리니까 그래프는 그리지 말고 로그랭크 p-value만 구하세요 이렇게 해서 돌리면 역시 한번 또 변수들을 확인을 좀 해보고, 이번에는 요거 계산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했는데 금방 때까지는 그냥 쓸데없는 얘기한 거고, 계산 바로 해서 p-value가 또 이렇게 지수로 나오면은 어쨌든 요거는 좋은 느낌인데, 요거 사실 요거 그대로 구글에 이렇게 치면 요 숫자가 뭔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소수점 세 자리로 끊어서 해달라고 하면 또 금방 그렇게 계산을 해서, 이게 실제로 0.0004인가 그래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 논문에 쓸 때는 p-value는 0.001 이하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unadjusted hazard ratio까지 구해달라라고 하면 쭉 가서 신뢰 구간까지 계산을 금방 해줍니다. 그래서 해저드 레이쇼는 1.475 정도 되니까 당뇨가 있는 사람들이 없는 환자에 비해서 메이스 발생의 위험이 한 1.5배쯤 된다, 1.475배 정도 된다고 하고, 95% 신뢰 구간이 1.27에서 1.71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끝났습니다. 서바이벌 분석은 끝난 거고, 최종 결과물을 좀 정리해서 보면 이렇게 하면 되죠. 서바이벌 커브 이렇게 그렸고, 원하는 Y축의 스케일과 X축의 스케일, 색깔 다 했고, 통계량까지 다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바로 할 수 있죠. 그래서 물론 이게 실제로 사용자가 많은 시간에 오래 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연산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는데, 프롬프트 2번만 써주면 바로 그래프와 통계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약간만 편집해서 논문에 그대로 써도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쉽게 그리는 방법 파트 1으로 말씀드렸고, 다음 영상에서 파이썬을 이용해서 코드를 짜갖고 하는 좀 복잡한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